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되었네요. 오랜만에 창문을 조금 열고 책상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잔하며 결혼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부터 지금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아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며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여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자주 오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되었어요. 발주 담당이 저였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과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제 이상형이 아니라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 영업사원은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행동과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 사귀자는 고백으로 인해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이상형도 아니었고 성격도 저와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식 취향과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더니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제가 둘인데 위에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형은 결혼을 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라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며 시아버지는 예쁜 여자들을, 그중에서도 가슴이 예쁜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고 예쁜 여자들하고 놀 때는 적당히 돈을 쓰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여자들을 바꾸며 생활하고 그 여자들도 6개월 이상은 절대 안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와, 오빠 아버님 너무하신다. 어머님 시한부 인생으로 생사를 오가시는데 여자를 만나는 거 즐겨 하신다고? 게다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가슴이 이쁜 여자? 세상에. 어? 그럼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면 나 이뻐해 주시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보고 마른 몸에 비해 균형 잡힌 가슴이 이쁘다며 맨날 칭찬해줬잖아. 라고 웃으며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정색하며 노인네랑 그러는 거 자기는 보기 더럽다면서 행여나 시아버지 앞에서 치마 같은 거 절대 입지 말라고 하며 다시 이어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저렴하게 사놓았던 논밭들이 관광단지 개발로 인해서 땅 시세가 폭등을 하여 500억 원대 부동산 갑부가 되었다면서 현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돈을 너무 아끼시고 자식들은 학비와 결혼까지만 된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아예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잘만 하면 제 인생도 역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무조건 잘 보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말을 들었고 남자친구 집 앞 마트 사장님이 시아버님 친구이신데 그분께 시아버지에 대해 여쭤보니 시아버님은 정력이 정말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도 여자들과 잠을 자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맘에 든 여자에게는 올인한다고 했고 저를 보더니 맞아! 아니, 그 친구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아가씨 같은 스타일이야. 마르면서 적당히 볼륨감 있고 그 약간 고양이 같은 스타일. 아, 이거 막 양용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하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웃으시며 저에게 다가와 며느리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친구 애인이 되어봐. 아마 자네 인생이 활짝 필 거네.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니까 아이, 너무 기다려듣지 않아도 돼.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 응? 라고 귓속말로 권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사장님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반 지하방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겠다고 각오를 했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계속 지하에서만 살았고 1, 2층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살던 집은 눅눅하고 습기가 차 있었으며 곰팡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눅눅한 집에서 저희 가족들을 구해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는 예비 시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저의 계획대로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시아버지의 옆자리로 가서 재산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혼자 세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주말에 저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만나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헤어스타일과 옷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신 대로 꾸미고 일주일 내내 피부 관리도 했어요. 모든 것은 시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걸로 완벽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싫다고 하면 결혼은 절대 못할 거라고 말을 해주었고, 아버지의 성격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는 최고 권력자이고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예비 시아버지 눈에 못 들면 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긴장 속에서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는 날까지 남자친구와 잠자리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시외가 한적한 곳에 있으며 집은 3층 집이었고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자동으로 대문이 열리고 마당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니 큰 며느리와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큰아들이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에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시아버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박연이라고 합니다. 하고 상냥하게 연습한 대로 애교 섞이고 귀여운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고, 너무 목소리 톤이 높았나? 괜히 코맹맹이로 말했어. 여성스럽게 말할걸. 마음에 안 드셔서 그냥 들어가 버리시면 어쩌지?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어서 와요. 오늘은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막내에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실물을 보니 정말 제가 봤던 아가씨들 중에 최고로 예쁘네요. 참 예뻐. 딱 내 타입이네. 아, 어서 들어가요. 하며 저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뭐라고 말씀을 나지막하게 하신 것 같았는데 얼핏 저렇게 들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웃으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아버님이라는 말이 큰며느리에게 들었던 것보다 더 듣기 좋다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집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싱글벙글 하셨고 시선은 제 얼굴에서 가슴 그리고 엉덩이까지 계속 훑어보시며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들 다른 곳으로 보고 있는 사이 대담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님 한번 마음껏 보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라고 아버님 귀에 대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와, 아버님은 정말 50대 맞으세요? 에이, 거짓말.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시는데요? 와, 헬스를 하신다고 하시던데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서 그런지 와, 이 근육 좀 봐. 오빠보다 더 몸이 탄탄하고 좋은데요? 대박, 대박. 하고 말씀드리니 아버님은 그렇게 칭찬해주니 기분 좋다고 하시며 우리 연이 배가 고프니 빨리 가서 식사하러 가자고 하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간단히 하고 아버님께서는 술을 가볍게 한잔하자고 하시며 제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빨리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허락 안 해주실 줄 알고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마음 졸였는데 결혼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아버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기대하라고 해주시며 저에게 술을 따라주셨고, 저는 아버님께서 따라주시는 술에 살짝 취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첫 만남이라 실수를 안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술을 마시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와 대화가 잘 된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여자들 중에서 제가 최고라고 해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고 고맙다고 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시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금방 친해졌고 또 가족들과 가까워진 것 같았지만, 형님 되시는 분만 시아버지가 저에게 너무 빠져있는 것 같으니 시아버지의 사랑을 단숨에 저에게 빠져버려 저를 보는 시선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집이 크니 한 층씩 사용을 하였고, 아버님은 저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시고 예뻐해주셨고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동호회 사람들과 제주도 또는 강원도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녔습니다. 1박 2일로 주말마다 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남편이 없을 때는 아버님의 권유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등산도 하고 가끔 골프도 치곤 했어요. 아버님과 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 갔고, 하도 붙어 다니니 남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아버님의 두 번째 마누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아는 분은 저에게 사모님이라고 농담식으로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님은 그 사람들에게 농담 그만하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님과 술을 한잔하면서 아버님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아버님은 제 부탁이면 다 들어주겠다고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이 반 지하방에서 살고 있어서 아버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라고 애교 같은 목소리로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은 원래 그렇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오늘 너에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말을 하는구나 하시며 우리 31 평 아파트 90일을 다 해놨고 지금 살림살이를 넣고 있으니 다음 주에 사돈어른과 동생들이 짐을 싸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고, 명의는 제 앞으로 해놨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울며 아버님 눈에 안 떠버리고 말았고, 아버님은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냐면서 저를 꽉 안아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데, 아버님의 품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애를 갖잖아요. 이제 질투나게 다른 여자들 만나지 마세요. 네? 그 대신 제가 아버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니 아버님은 웃으면서 다른 여자들 만나서 잠자는 재미로 사는데 그 여자들을 안 만나면 어쩌라는 거냐고 하시며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 하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금단의 선을 잘 지키셨습니다. 아주 멋진 아버님이셨어요. 다음날 부모님께 이사갈 준비하면 된다고 자축스럽게 말했더니 울먹이시며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데 강원도로 자전거 여행을 갔던 남편의 동호회 회장님의 전화였고, 바로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서 오는 1km가 부딪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힘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며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고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부터 올라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남편은 하늘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죽은 남편을 붙잡고 대성 통곡을 하였고 서울역에와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남편이 너무 일찍 정신상으로 가버렸는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가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뻔했고 은털터리도 쫓겨날 것 같았어요. 남편은 가진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버님 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아버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네 남편은 하늘로 갔지만 이제 내가 네 남편 역할을 할 테니 이 집을 절대 나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옛날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큰아들에게 주고 다른 집이 하나 있으니 그곳 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1년이 지난 후에 아버님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저하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맞게 인테리어와 가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집은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셨고, 이 집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죽고 2년 동안은 서로 조심하였고, 그냥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이상의 관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늘로 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아버님과 술을 한잔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살짝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서 남자, 여자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갑자기 저를 안고 키스를 해주셨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아버님에게 앞으로 한 남자로서 사랑할 테니 이제부터 시아버지라는 거추장스러운 호칭을 벗어버리고 제 남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본인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 하시며 평생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준다고 하시며 주변 모든 여자들은 예전에 다 정리했으니 이제는 걱정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빠라고 부를 거라고 하니 아버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고 오빠는 50대 중반이니 나이 차이는 22살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딱 좋았어요. 오빠는 저에게 그냥 연희야 라고 부르겠다고 하길래 저는 이름은 몇 년간 계속 불렀으니 이제부터 자기야 라고 불러달라고 했더니 오빠는 자기야? 자기야!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빠의 그 모습은 정말 너무 귀여워 보였고 저도 모르게 뽀뽀를 해버렸습니다. 호칭 정리를 하고 나니 오빠는 사돈집이 어려우니 매월 생활비로 300만 원씩 주면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오빠에게 쏜 김에 조금만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통이 큰 오빠는 기분이다, 알았어 하며 500만 원씩 저희 집에 생활비로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 전 계획했던 대로 시아버지를 내 남자로 만들었고 앞으로 재산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와 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남녀로서 뜨거운 관계를 가졌고 오빠는 여러 여자를 상대해서인지 남편과는 다르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자리의 기술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동안 못했던 사랑을 불태웠고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오빠는 20대의 체력보다 더 좋았고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오빠 역시 저에게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남들은 저희들에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붙어먹었다고 욕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은근히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오빠와 저는 두문불출하고 보름 정도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 먹고 TV 보고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잠자리 궁합은 너무나 환상적이고 잘 맞았습니다. 오빠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오히려 30대인 제가 힘이 들 정도였지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는 지하 단칸방 삶을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오빠와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돌을 던지지 말아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